그래서 먼저 가는 놈이 정해져 있고 그 놈이 다시 가는 작용을 한다고 말하면 이런 옳지 않다. 그래서 이 움직임이 가는 놈이 먼저 있으면은 그 움직임은 가는 놈보다도 먼저 미리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밑에 있는 11번 만일 가는 놈이 간다고 말한다면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허물이 있다. 가는 것 없이 가는 놈이 있고 가는 놈이 가는 것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다시 보면은 만일 가는 놈이 간다고 말한다면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허물이 있다. 가는 것 없이 가는 놈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앉아있는 철수가 간다 이 말이랑 똑같아요. 가는 것 없이 가는 놈이 있고 가는 놈에 가는 것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현재라고 하는 것은 갈 수가 없는데 현재가 간다고 하니까 그러면 가는 놈이 있고 있으니까 가는 놈이 간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이 잘못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현재는 갈 수가 없는데 갈 수 없는 놈이 간다. 이것이 모순이다.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은 가는 놈이 간다고 하는 주장을 하는 자 그는 오류에 빠진 가는 작용 없이 가는 놈이 있어서 그는 가는 놈에 가는 작용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앉아있는 철수가 간다라고 하는 그 모순된 것을 추구한다 이 말이에요. 그 밑에 있는 설명을 보면 만일 가는 놈이 능히 가는 작용을 사용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다시 보면 만일 가는 놈이 능히 가는 작용을 사용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갈 수 없는 현재가 간다라고 말한다면 이 말이에요. 일단은 이 사람의 말에는 가는 작용이 없이 가는 놈이 있다고 하는 허물이 있다. 왜 그런가? 가는 놈이 가는 작용을 사용한다고 말하는 꼴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가는 놈이 먼저 있은 후에 가는 작용이 있는 꼴이었다. 그러나 그럴 수는 없다. 그러므로 과거, 미래, 현재, 삼시 중에 가는 놈이란 것은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가는 놈이 먼저 있은 후에 가는 작용을 사용한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가는 놈이 먼저 있고 아직 가는 작용이 움직임은 없으면은 그 움직임을 가지고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는 놈이 먼저 있고 가는 작용보다도 가는 놈이 먼저 있고 그 가는 작용이 뒤에 있으면은 가는 놈이 가는 작용을 쓸 수가 없습니다. 가는 놈이 먼저 있으면 그보다도 더 빨리 가는 작용이 그보다 미리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12번 이미 가버린 것에는 출발이 없다. 당연히 그렇죠. 또 아직 가지 않은 것에도 출발이 없다. 지금 가고 있는 중인 것에도 출발은 없다. 이제 이번에는 출발입니다. 이 앞에는 사람, 놈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이번에는 세 번째 이제 출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가고 있는 중인 것에도 출발은 없다. 어느 곳에 출발이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간다라고 하는 이 말을 처음에 했고 그러면 출발을 보자. 뭔가 출발을 해야 가는 것이 있는데 그러면 출발을 한다고 했을 때 미래는 이미 지금 없으니까 출발할 수 없고 과거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까 출발이 없고 현재가 출발을 해야 되는데 현재는 움직일 수가 없고 이렇게 되면은
지금 가고 있는 중인 것에도 출발이 없다. 현재에도 출발이 없다. 그러면 어느 곳에 출발이 있을 것인가 하고 반문을 했습니다. 또 넘어갑니다. 그 위에 12번 이미 가버린 것에서 간다는 사실이 시작되지 않았고 출발이 되지 않고 아직 가지 않은 것에서도 간다는 사실이 시작되지 않았으며 지금 가고 있는 중인 것에서도 간다는 사실이 시작되지 않는다면 간다는 사실은 어느 곳에서 시작될까? 또 밑에 설명을 보면은 왜냐하면 상시, 과거, 현재, 미래 세 가지의 시간 중에 출발이 없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13번 아직 출발하지 않았으면 지금 가고 있는 중인 것도 없고 이미 가버린 것도 없다. 당연하게 아직 출발 안 했으면 그렇죠. 이 두 가지 경우 응당 출발이 있어야 하는데 아직 가지 않은 것에는 어떻게 출발이 있겠는가? 밑에 13번 가는 작용이 출발하기 이전에 지금 가고 있는 중인 것은 없고 아직 출발 안 했으면 지금 간다고 하는 것은 당연히 없죠. 없고 이미 가버린 것도 그 속에는 출발이 없다. 이미 가버렸기 때문에. 또 가는 작용은 거기에서 출발되는 것인데 아직 가지 않은 것에서 가는 작용이 어떻게 출발하겠는가? 밑에 14번 이미 가버린 것도 없고 아직 가지 않은 것도 없고 지금 가고 있는 중인 것도 없다. 어디서건 출발이 없는데 어떻게 분별하겠느냐? 밑에 14번 실로 어디에서건 가는 작용의 출발이 보이지 않는다면 이미 가버린 것이건 지금 가고 있는 중인 것이건 아직 가지 않은 것을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 밑에 있는 설명을 보겠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아직 출발하지 않았다면 지금 가고 있는 중인 것은 없고 또 이미 가버린 것도 그 속에는 출발이 없다. 만일 출발이 있으려면 지금 가고 있는 중인 것과 이미 가버린 것의 두 곳 중 어디인가 있어야 하리라. 그러나 그 두 곳 중 어디에도 없다. 아직 가지 않은 것에서는 아직 출발이 없었으니 아직 가지 않은 것에 어떻게 출발이 있겠느냐. 출발이 없기 때문에 가는 것이 없고 가는 것이 없기 때문에 가는 놈도 없다. 그러니 어떻게 이미 가버린 것과 아직 가지 않은 것과 지금 가고 있는 중인 것이 있을 수가 있겠느냐. 여기서 세 가지를 나누어 가지고 출발이 없다, 그 놈이 없다, 사람이 없다, 지금 간다고 하는 것이 안 된다, 없다. 이 세 가지를 지금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부숴버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이 정보는 전부 다 엉터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 있는 이 정보를 가지고 사물을 보려고 하지 말아라. 사물을 보려고 하면 엉터리가 된다. 지금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만일 가는 것도 없고 가는 놈도 없다면 멈춤이나 멈추는 놈은 있으리라. 이번에 이제 네 번째 멈춤에 대한 논리입니다. 답이라 15번
가는 놈은 멈추지 않는다. 그렇죠. 당연히 가는 사람이 어떻게 멈춥니까? 가는 놈은 멈추지 않는다. 가지 않는 놈은 멈추지 않는다. 그것도 당연히 멈추지 못하고, 가는 놈과 가지 않는 놈을 떠나 어떤 제3의 것이 있어서 멈추겠는가? 가는 놈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인데, 현재는 멈출 수가, 그 현재라고 하는 그것은 멈춘다, 멈추지 않는다, 이것이 붙을 자리가 없는 자리예요. 밑에 있는 시곡은 이미 가버린 놈은 멈추지 않는다. 그처럼 아직 가지 않은 놈도 결코 멈추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미 가버린 놈과 아직 가지 않는 놈이 아닌 제3의 어떤 놈이 멈추겠는가? 설명을 보면은 멈춤과 멈추는 놈이 있으면 응당 가는 놈이 멈추거나 가지 않는 놈이 멈추는 것이어야 하리라. 이 두 가지 경우가 아니라면 응당 제3의 것이 있어서 멈춰야 하리라. 그러나 그럴 수는 없다. 가고 있는 놈은 멈추지 않는다. 당연히 가고 있는데 멈출 수가 있나요? 가고 있는 놈은 멈추지 않는다. 가는 작용이 쉬지 않기 때문이다. 또 가는 작용의 상과 서로 이외되는 것을 멈춤이라고 부르지 않느냐. 가고 있지 않는 놈 역시 멈출 수가 없다. 왜 그런가? 가는 작용이 소멸하기 때문에 멈춤이 이룰 수가 없는 것인데, 가는 작용이 아예 없으니 멈춤도 이룰 수가 없다. 가는 놈과 가지 않는 놈 이외에 제3의 멈추는 놈은 이룰 수가 없다. 만일 제3의 멈추는 놈이 있으려면 가는 놈이나 가지 않는 놈 중에 있어야 할 텐데 그렇지 못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에서 가는 놈이 멈춘다는 말은 할 수가 없다. 다시 설명해보자. 이번까지는 네 번째 멈춤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는 멈춤이 보여요. 그런데 멈춤이라고 하는 이것이 과연 있느냐 하는 것인데, 우리 눈에는 분명히 멈춤이 보입니다. 서 있는 사람이 보인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모순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논리를 정확하게만 따라갈 수만 있으면 이 자리에서 깨닫습니다. 그것이 보여요. 감상스님이라고 하는 중국의 굉장히 위대한 스님이 한 분 있었습니다. 감상스님이 책도 많이 냈는데, 그분은 이 물불천론이라고 하는 성교대사의 조론을 보다가 이 대목에서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수행이라고 하는 것을 따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문제를 얼마만큼 자기 지식을 내려놓고 이것을 보느냐 하는 것에 달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기 지식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머리로서 해결하려고 자기의 지식의 범주를 가지고 그 문제를 따져봅니다. 이런 상태는 영원히 해도 안 돼요. 그러면은 자기 지식을 동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든지 자기 지식을 내려놓아야 돼요. 내려놓고 이 책 속에 빠져야 돼요. 그 책 속에 빠져가지고 가지 못한다 하는 이 문제를 몰입을 해가지고 자기 지식을 가지고 재해석하려고 하는 버릇을 버리고 봐야 되는 거예요. 보기만 하면 그 자리에서 깨달아요. 깨달으면 이것이 보인다 이 말이에요. 즉 이해도가 100%가 되면은 보여요. 자기 몸이 사라져 버리거든요.
그리고 움직임이라고 하는 이것이 없고 보이는 대상을 보면은 내 몸에 떨어져 있는 것을 안 보여요. 그 대상은 내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머리에 있는 지식으로서는 그런 상태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식을 가지고 하면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해를 할 때에 이 책을 볼 때에 자기 지식을 내려놔야 돼요. 내려놓고 백지 상태에서 이 책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어렵다 이 말이에요. 알고 있는 이 지식을 내려놓고 어떻게 하는 말이냐 이렇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참선을 합니다. 왜 참선을 하느냐? 생각을 내려놓기 위해서. 우리나라 같으면 가나서 나면 이목고해요. 이것이 무엇인가? 송장을 끌고 다니는 이놈이 무엇인가? 어떤 놈이 이렇게 송장을 끌고 다니는 것인가? 궁금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움직일 때 이 몸뚱이는 송장이에요. 지수화풍으로 만든 기계예요. 그러면 기계를 끌고 다니는 이것이 뭘까? 그렇게 생각하면 이것은 본성이 아닐까? 또 이렇게 머리로서 유추가 돼요. 이렇게 하면 그것은 빵점이에요. 그러니까 이 송장을 끌고 다니는 이 기계를 끌고 다니는 이놈이 뭘까? 이것이 영적인 뭔가 정신이라고 하는 것일까? 또 이렇게 유추를 하려고 그래요. 이러면은 또 빵점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이것이 뭘까? 알려고 하면은 틀리니까 알려고 하지 말고 그냥 이것이 뭘까? 이것이에요. 그냥 이것이 뭘까? 똑똑한 사람은 깜깜해서